안녕하세요. 벤츠 타는 쌍둥이 아빠 벤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제일 처음에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는 1단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때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의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속을 할 때 이 4단에서 5단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조금 꿀렁거림이 있어요. 정차할 때 오토홀드 기능을 많이 쓰실 텐데 오토홀드 기능을 풀고 다시 주행할 때 퉁 하는 소리가 납니다. 차가 왼쪽 기둥에 너무 붙어서 가네요. 근데 이 원격 시동이 한 번씩 안 걸릴 때가 있어요. 한 10번 중에 3번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좀 단점이라고 한 것 중에 엔진 소음이 좀 시끄럽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연비입니다. 제가 이전에 C클래스 E220D를 탈 때는 연비가 한 13에서 14km,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한 18km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거 대비 뭐 휘발유 모델이긴 하지만 평균 연비가 한 9km에서 10km 정도 나오거든요. 글라이딩 모드는 일시적으로 기어 변속과 엔진 회전수를 떨어뜨리고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지금 E클래스 E250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럼플렛 타이어가 아니에요. 9번째 단점으로는 이 시트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E클래스를 구매한 여러 사람들이 이 시트가 좀 불편하다, 허리가 아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이 LCD 창이 터치가 안 됩니다. 열한 번째 단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C클래스에도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E클래스에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E250 모델은 없다는 거죠. 그래도 6,300만원짜리 차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의 기능은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게 원래 안 쓰던 분들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타던 C클래스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12번째 단점은 이 카플레이를 실행을 하실 때 이게 무선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유선으로 핸드폰과 차량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열어보시면 이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동글을 샀어요. 그래서 이 동글을 설치를 하시면 카플레이를 선 없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선 카플레이 동글을 사용을 하시면 차에 타서 차량과 핸드폰을 잭과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선으로 카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는 동굴을 설치를 해놨고 시동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시동을 키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굴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고요. 조금 로딩 시간을 거쳐서 Waiting for Connecting 이란 문구가 뜹니다. 이렇게 되면 걸린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핸드폰은 이 무선 충전 패드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동글만 차량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선으로 연결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메뉴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13번째 단점은 이 E클래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 앰비언트 라이트 쪽이에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하고 예뻐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근데 이게 저녁에는 운전석 백미러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치기 때문에 시야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찍어 놓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백미러에 비치는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차량 왼쪽 이 유리에 비칩니다. 이렇게
왼쪽 백미러 끝쪽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비치는 게 보일 텐데, 이게 주행할 때 조금 거슬려요. 왼쪽에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볼 때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으로 볼 때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예쁜데, 이렇게 왼쪽 유리창에 좀 비친다는 점,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째 단점은 멀티빔이 없어요. 이 250 모델에는. 멀티빔이 어떤 거냐면, 저녁에 주행을 하실 때 이 상향등 있잖아요. 상향등을 켜고 주행을 하실 때 앞쪽에서 차량이 온다라고 하면 그 앞쪽 차량이 있는 쪽에는 이 상향등을 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서 차량이 올 때 내가 굳이 상향등을 그냥 2단등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앞쪽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 쪽에는 이 상향등을 꺼주기 때문에 계속 2단등과 상향등을 번갈아 가면서 켰다 꼈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멀티빔이 있으면 참 편한 점이 많은데, 이 250 모델에는 멀티빔이 없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15번째 단점은 이 공조기가 계속 꺼진다는 겁니다. 그냥 국산차는 이 공조기의 버튼을 눌러 놓으면 계속 바깥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거를 차단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E클래스 차량은 독일 차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공조기가 한 20분 정도밖에 안 가요. 그래서 20분마다 계속 눌러줘서 바깥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벤츠에서는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조기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기능을 넣어놨다라고는 하지만, 잠 오면 창문 열면 되는 거고, 그거는 운전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자동으로 계속 꺼지게 해놨다는 거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16번째 단점은 여기 비상등이 있잖아요. 이 비상등이 운전자가 긴급시에 눌리기에는 이 운전석에서 너무 멀어요, 이게. 그리고 이 버튼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누르기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비상등이 이 차량 센터 페시아 이 가운데 쪽, 이쪽에 좀 크게 들어가 있어야 직관적으로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 바로 눌러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독일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운전석 기준으로 가까운 쪽 여기에 비상등을 설치를 해놨고, 한국에 수입할 때는 이 운전석을 왼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한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비상등이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17번째 단점은 여기 있는 이 아날로그 시계가 이 센터 페시아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너무 아래에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시야가 이 앞쪽을 보고 가기 때문에 시계를 보려고 이만큼까지 시야를 내리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불편한 점도 많고. 그래서 저는 한 8개월 정도 주행을 하면서 여기 아날로그 시계를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 LCD 창에 있는 시계를 많이 봅니다. 18번째 단점은 여기 대시보드의 질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소재가 우레탄 소재인데 가죽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도 한 6,300만원 정도 되는 차면 이쪽에 좀 가죽을 넣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 대시보드 부분에 우레탄 소재를 사용하면서 원가 절감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우레탄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하고 이쪽 손잡이 쪽 부분은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19번째 단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썬루프가 있는데, 이 썬루프를 작동을 하실 때 여기 있는 버튼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열릴 때는 이 썬루프의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닫힐 때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닫아 주셔야 됩니다. 닫을 때도 이 썬루프 뚜껑이 좀 자동으로 닫히면 좋을 것 같은데 수동으로 닫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이 화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핸들에 이 화면이 가려요. 그래서 카플레이로 티맵이나 이 지도를 볼 때 이 지도 화면이 가립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이런 가리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화면을 봐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 핸들을 안쪽으로 넣으면 이 각이 조금 줄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려요. 이렇게 저는 핸들을 좀 빼서 운전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화면이 가리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향등이 좀 많이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내리거나 올려서 왼쪽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소리로 들어도 좀 많이 뻑뻑한 느낌이 있잖아요. 국산차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걸 내리고 올릴 때. 근데 이건 좀 많이 힘을 줘서 내리고 힘을 줘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남자가 해도 이렇게 뻑뻑하고 힘든데 여성분들이 하면은 좀 더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이 방향지시등을 왼쪽으로 넣거나 오른쪽으로 넣을 때 좀 뻑뻑한 느낌? 힘든 느낌이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을 끝까지 내리지 않고 살짝만 내리면 방향지시등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단점은 이렇게 살짝만 내렸을 때 깜빡이가 3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차선 변경을 할 때 이 깜빡이가 5번 이상은 나와줘야 차선 변경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이게 3번만 나오니까 계속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불편해요. 다른 분들은 코딩 작업을 밖에서 해서 바꾸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이게 3번밖에 안 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닫을 때 버튼이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렁크만 닫는 버튼이 있고 트렁크를 닫으면서 차량 문까지 다 잠궈주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잘 안 먹습니다. 한 번씩. 이거는 차량 뽑기의 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10번 정도 시도를 하면 한 5번은 안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한 10번 중에 지금은 한 8번은 기능이 작동이 잘 되고 2번 정도는 잘 안 되는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23번째 단점은 여기 보시면 햇빛 가리개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 햇빛 가리개 자체가 이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조금 더 길게 햇빛 가리개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햇빛 가리개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햇빛 가리개의 이 크기만큼만 햇빛을 가리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24번째 단점은 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걸 할 수 있는데 트렁크가 좀 세게 닫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조금 세게 닫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좀 더 스무스하게 닫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와 관련해서 이 CLS는 트렁크를 조금만 내려도 이게 자동으로 닫히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는 조금 내려서 그냥 자동으로 닫히는 게 아니고 다 내려줘야 됩니다. 트렁크를. 그런 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이 클래스 E250 모델을 8개월 정도 주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단점 25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250 모델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